자, 일단 9번 맞춘 사람. 9번은 한마디만 할게. 이거 그냥 수열에서 진짜 많이 쓰는 뭐 굳이 이런 밀기죠, 밀기. 그 주기 함수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n 자리에다가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빼는 거. 그럼 주기성이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어쨌든 주기 수열 합의에 대해서 주기성을 갖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맞춘 사람. 다시 제대로 10번. 괜찮죠? 뭐 그냥 극한으로 어쨌든 양수 음수 나눠갖고 계산하시면 돼요. 잘 푼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1번 맞춘 사람. 11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제 12번부터는 좀 설명을 합시다. 요거 이제 그 특강 때도 잠깐밖에 설명을 못해갖고 진짜 아쉬웠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 우리가 더하기, 그러니까 곱하기의 연산에 있어서 미분 가능하게 하는 거랑 더하기 연산에 있어서 미분 가능하게 하는 게 구조가 좀 다른데, 더하기에 있어서 미분 가능한 함수랑 미분 가능한 함수가 두 개가 합쳐지면은 당연히 100% 미분 가능해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분 가능한 거에다가 미분이 안 되는 함수가 두 개가 더해지면 이건 100%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돼요. 꺾여 있는 함수가 된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 기법이 제일 많이 쓰이니까 이 방법으로 다시 한번 알려줄게. 함수가 fx가 있고 그 다음에 gx가 있어. gx가 있는데 꺾여 있어요. gx가. 자, 뭐 여기 그냥 여기에서 기울기가 a라고 하나를 할게. 여기서 기울기가 a고 얘는 기울기가 뭐 그냥 여기 그냥 편하게 1-1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기울기를 따질 때는 y는 이제 fx 더하기 gx라는 함수의 기울기를 따지려고 할 때 얘를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 더하기 g 프라임 이렇게 되고, 더하기 함수에 대해서는 이 기울기 값을 각각 더해서 따로 그냥 함수를 미분해서 더해도 돼. 요거는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연산자와 더하기에 대한 연산자가 이게 순서에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먼저 해도 돼. 자, 근데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가 다르니까 이게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왼쪽에서 오는 애의 기울기를 따로따로 더해줘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기울기는 a 더하기 1이 되고요. 왼쪽에 있는 애는 a 빼기 1이 돼서 이게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어. 절대로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약간 기하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이렇게 뾰족한 애를 당연히 이렇게 기울기가 미분이 되는 애로 이게 두 개가 더해지면은 당연히 뾰족이 얘랑 더해지면은 당연히 뾰족이 되는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뾰족한 이제 미분 안 되는 얘를 어떤 함수로 막아갖고 얘가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제 요게 이제 문제로 제일 많이 나왔죠. 요 형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뾰족한 함수를 하나를 제시한단 말이야. 이렇게 뾰족한 함수를 제시를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애가 미분 가능한 함수는 안 되고 얘가 미분이 안 돼야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뾰족해야 되냐면 이렇게 뾰족하면 안 되고, 이렇게 뾰족하면은 오른쪽은 기울기가 양수고 왼쪽은 기울기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막을 수가 없고 이렇게 뾰족으로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거 두 개 더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값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뭐 대충 요런 느낌으로 얘가 기울기가 1이고 얘가 빼기 1인데 얘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꺾였다고 할게. 기울기가 이렇게 A, B라고 합시다. 기울기가 달라도 돼요. 그럼 오른쪽 기울기가 A 더하기 1이고 왼쪽 기울기가 B 빼기 1이라서 관계식이 생겨. 그럼 요것만 만족하면은 어쨌든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가 같아지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제 벌써 이게 한 10년쯤 돼가요, 연식이. 이게 미적분에서 먼저 나왔던 문제인데 수투로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연산 관계에 있어서 곱하기 미분도 아니고 더하기에 대한 미분이라서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다시 이제 볼게요, 문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ft와 t 중에서, 그러니까 y는 fx랑 y는 x,
요 관계가 나오는 거야. 자, 근데 다시 또 뭐 이런 단순한 관계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직선하고 곡선의 관계지. 그럼 어떻게 먼저 생각해야 돼? 직선과 곡선의 관계는 당연히 접하는 상황을 먼저 가정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y는 x랑 y는 fx에 당연히 접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세요. 자, 근데 그 접하는 위치 중에서 일단 y는 x랑 fx가 여기를 공통적으로 통과를 해. f0이 0이라고 문제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ht라고 하는 이거 t로 다 바꿔야 되는데 이거 일단 갑시다. ht라고 하는 애는 gt라고 하는 함수는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t-1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놈을 또 다시 그려봅시다. 이놈을 다시 그리면 이놈의 문제가 생긴 게 x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고 더하기 형태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있는 gt라는 함수가 얘를 막아줘야 돼. 막아주려면 gt라는 함수가 어떻게 이제 그려져야 되느냐 이제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0에서 만났으니까 잠깐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해석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미 5개로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교점이고 근. 그러니까 이게 fx랑 x의 교점 중에 하나가 이게 x는 0이란 말이야. 그러면 교점이 나오면 근이 나오면 근에 대해서 뭘 판단해야 되냐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근이 한계냐, 중근이냐, 삼중근이냐 이것만 딱 따지면 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극점, 변곡점. 그다음 네 번째 접점이랑 다섯 번째 점근선 뭐 이렇게 따진다고 했죠. 점근선까지. 그러면 0이라고 하는 점은 f가 이렇게 근 하나짜리로 지나가게 되면 크지 않은 값을 선택하는 거니까 작지 않은 값을 선택하는 거니까 큰 값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꺾이는 점이란 말이야. 근데 0에서는 꺾이면 안 돼. 요 함수 ht라고 하는 애는 0에서는 얘가 0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서 미분 가능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하면서 어떻게 여기가 1을 만들어주면 되잖아. 1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그림이 gt라는 함수가 큰 놈을 선택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되고 기울기가 1로 타고 가다가 이제 곡선으로 타고 가면서 여기서 꺾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상황에 기울기가 이제 여기서 그냥 따져봅시다. 그림을 중첩해서 그리면 더 헷갈리니까 요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랑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는 1이야. 그 다음에 f 함수를 식을 만들면 fx에다가 x랑의 관계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없네. 그러면 x 제곱이랑 이렇게 만들 거고 1에서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f 프라임 x를 합시다. 그럼 2x에 x 빼기 1이고 a x 제곱 더하기 1이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1이네. a 더하기 1.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기울기는 a 더하기 1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하시면 돼. 자, 얘는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얘는 왼쪽에서 접근하는 애가 플러스 2에. 자, 오른쪽 접근하는 애 얘랑 얘를 더합니다. a 더하기 1 빼기 2 라고 하는 애가 여기 1 더하기 2 해서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 그냥 가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이제 뭐 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선생님들마다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분 불가능한 뾰족점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뾰족하니까 뭐 이렇게 뾰족한 뭐 이런 정도 느낌의 기울기로 막아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뭐 a가 아마 4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뭐 fx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뭐 22번 급으로 나올 문제인데 이 중간에 푹 나와버리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아갔어. 자, 그 다음에 도형 문제 13번 맞추는 사람. 이것도 난이도가 맞추는 사람 다시 이것도 합시다. 근데 이게 계산이 너무 많아갖고 나도 이게 계산하다가 이게 3번 계산했어요 중간에.
천천히 따라가면은 못 풀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가게 기울서 보기냐 수직에. 자, 문제에서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풀면 또 안 돼. 근데 이거 그냥 뭐 풀 수 있어 하고 마음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고 이 흐름을 계속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약간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국어 지문 이제 분석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실제로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런 걸 좀 잘하고 국어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 이 자꾸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들어가고 막 엉뚱한 짓을 해갖고 좀 많이 틀려요. 자, 그래서 천천히 뭐 따라가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가 3. 길이들을 좀 잡고 갈게요. 자, 그럼 여기도 3이고 그 다음에 AB의 점P에 대해서 이거 설명이니까 그림은 다 그려놨고 A, B 대 PQ가 3대 1.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 안에 보면은 PQ의 길이를 여기를 이제 3 잠깐만 A, B의 길이가 여기를 K로 놓고 A, B의 길이가 여기 3K 밑에 이제 K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그 다음에 BQ의 길이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BP의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 와, 이게 장난 아니죠? 여기 BP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건 내가 도형을 좀 잘한다고 해도 어쨌든 답답해도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 BPQ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BPQ 여기를 세타라고 놨네. 여기를 세타로 놨기 때문에 자, BPQ를 세타로 하면은 APB는 2분의 파이가 더해져서 AP가 이렇게 되죠. 한 줄 한 줄 읽어가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중간에 그 예전으로 치면은 예전에는 이런 빈값박스 문제를 중간을 건너뛰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답만 내면 되니까. 근데 이 도형은 흐름이 중요하고 이 중간에 어떤 조건이 하나가 내가 이해하지 못한 애가 들어가면은 이 중간 박스를 못 푸는 경우가 또 생겨. 그래서 한 줄 한 줄 다 읽는 게 안정적이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독해 능력입니다. 자, 근데 그랬든 어쨌든 원중각과 중심각의 관계에 의해서 A, O, B까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A, O, B. 뭐 여기까지는 그냥 뭐 눈으로 봐도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각이 8 빼기 2세타. 여기가 8 빼기 2세타.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줄이야. 그 다음에 PQ를 K로 놨고 여기를 3K로 놨어요. 삼각형 OAB를 분석을 합니다. 삼각형 OAB에서 코사인 어쨌든 값을 코사인 세타를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세타가 들어간 애를 빨리 찾아야죠. 여기가 8 빼기 2세타니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고 수선의 발을 내려도 좋고요. 수선의 발을 내려도 좋고 그래서 코사인 값은 3분의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3분의 이제 3K의 절반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까지는 난이도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K 곱하기 2분의 1 가의 값은 2분의 1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BPQ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좀 있는데 BPQ 이쪽 삼각형 안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P의 제곱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삼각형의 길이가 이제 세 개가 이제 K가 있고 1이 있고 여기 각이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냥 바로 쓸게. 1의 제곱은 K제곱 BP의 제곱 2배의 K 곱하기 BP에다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곱합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요놈이니까 요놈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BP라고 하는 애가 K에 대한 문자로 나오게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BP는 뭐 K제곱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표현이라서 그냥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믿음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고 BP에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BP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K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조건에서 BP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서 단 BP는 1보다 크다. 즉 여기가 나오게 되고 여기가 이제 나의 숫자가 되죠. 하여튼 뭐 여기까지 왔고 자 그다음 다시 또 OBP로 갑니다. OBP 자 OBP 어디야? OBP는 이렇게 된 여기는 뭐라는 거예요? 삼각형 OBP에서 OBP의 요 각을 요 각이 뭐 별이라고 할게요. 코사인 별이라고 하는 애가 6분의 BP인데 우리가 BP를 구해놨단 말이야. BP라고 하는 애는 요 놈으로 했기 때문에 코사인 값도 K로 또 표현이 돼. 그냥 다시 또 BPQ에서 이쪽 삼각형 안에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코사인 제곱 법칙을 또 쓰는데 문제에서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제 여기 있는 코사인 별을 또 이용을 해주는 게 좋겠지. 여기 있는 값도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BP의 제곱이라는 값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씁니다.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PQ의 제곱 여기 각에 대해서 PQ의 제곱으로 PQ의 제곱이 K였으니까 그냥 쭉 써. K 제곱은 BP 여기는 하나 써야 되겠다. 헷갈려갖고 BP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PQ 1의 제곱 2배 BP의 그 다음에 1의 코사인 요놈을 집어넣어요. 뭐 하여튼 이제 K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고 뭐 BP를 뭐 집어넣어도 되고 뭐 어쨌든 K 제곱 101 제곱이 되고 K 제곱 101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BP를 구하시면 중간 생략할게요. 2분의 3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뭐 K 값으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인수분해를 할 때 뭐 이 덩어리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좀 없어집니다. 뭐 이 정도 하죠. 자, 하여튼 뭐 그냥 계산이 좀 있어서 그다음에 14번 맞춘 사람. 14번은 그래서 또 하나의 걱정인데 이 속도가 확실히 또 이슈예요. 6평에도 속도가 어렵지 않게 나왔거든. 이상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9평은 뭐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쉽게 나왔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수능 때도 속도가 난이도가 좀 높게 측정을 해서 뭐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시각 t는 0에서 각각 a랑 b를 지나가는 PQ가 있어요. 그럼 시작점부터 그냥 하나 그래프를 그려볼게.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b를 여기 찍고 a를 찍고 그리고 위치 함수로 가봅시다. 자, 그때 p하고 q가 있는데 요놈이 p, 여기 q 이렇게 시작해요. 양수 쪽에서 p의 속도는 이렇게 나와있어. p의 속도는 t의 제곱에 6t의 더하기 8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제 pq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박스 안에서는 이제 q의 위치가 ft라고 했어. 그러니까 적분함에 그러니까 필요한데 요거는 p의 속도고 p의 위치를 적분을 하시면 t의 세제곱에 3t 제곱에 8t에다가 초기 값이 t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와. 자, 요거고 이제 q의 위치에 대한 함수는 f, 여기서는 이제 t라고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거리에 대한 걸로 정의가 돼 있단 말이야. pq 사이의 거리면 이제 절대값도 씌워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p의 위치에 대한 함수를 그냥 이렇게 뭐 pt라고 합시다. 이렇게 편의상. 그래서 p, t에서 f, t 이 위치를 이렇게 빼서 절대값 붙인 게 거리가 되는 거고 얘가 t 빼기 2의 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자, ft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요. 이게 주인공 이제 q의 위치가 중요한 상황이고 q의 뭐 방정식의 근이 얼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q를 중심으로 얘를 다시 정리를 해요.
그럼 뭐 이제 다시 여기 p t가 들어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t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함수를 일단 여기다 살짝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다 살짝 그냥 뭐 대충 보일 듯 말 듯 뭐 이 정도로 살짝 그려볼게. 플러스 마이너스 t 빼기 2의 제곱. 그러면 이게 연속 함수가 되려면 어쨌든 뭐 운동에 대한 부분이니까 위치가 갑자기 막 이상한 데로 점프는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만약에 함수를 갈아탄다면, 그러니까 이 함수와 플러스 함수와 마이너스 함수 요놈 중에서 뭐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함수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면 2에서 갈아타야 돼요. 2에서 요놈이 갈아타는 위치가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요 p의 위치에 대한 함수, 그 속도에 대한 함수를 이제 미분하면 이제 2랑 4에서 p라고 하는 데는 이게 좀 비율을 좀,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고 4가 되면 우리 3차 함수 비율은 알잖아. 그러니까 3에 대해서 대충 여기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 위치가 1이 되고 여기가 5가 되잖아. 그럼 0의 위치는 요 정도 된단 말이야. y축이. 그러면은 P의 운동은 어쨌든 위치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다 0보다 큰 위치에 딱 자리를 잡아요. 그럼 A에서 시작을 해갖고 뭐 어쨌든 2랑 4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여기쯤에 4를 집어넣어서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이런 식으로 P, PT 함수를 이렇게 살짝 그려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Q의 위치가 B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P보다는 조금 더 앞쪽에서, 그러니까 더 원쪽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B가 더 큰 값이니까 2차 함수를 선택을 할 때 이 마이너스를 초반에 선택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A 빼기 여기 4가 되겠지. 0 집어넣으면 A 빼기 4라는 위치가 여기 위치에서 여기 P의 0에다가 여기 플러스 4의 위치에서 시작해야 이제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적으로는 어쨌든 이 2차 함수를 얘를 선택을 하고 가다가 당연히 재미없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지. 당연히 문제 의도상 이게 얘를 중간에 갈아타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저렇게 되면 이제 다시 문제에서 들어가면 점 Q의 시각에서의 위치는 FT, 나 조건에서 fx는 0의 양의 실근이 한 개가 나와야 돼. 그럼 어쨌든 3차 함수인데 f라는 함수는 이놈은 3차 함수인데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약간 음수 형태를 떨어뜨려줘서 뭐 여기서 대충 뭐 요런 느낌으로 뭐 굳이 이제 이거를 이거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려놨구나. 찾나봐. 2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4에서 기울기 0이 되고 막 이 정도를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P야. 다시 여기 2에서 0이니까 여기에 0이 되는 이제 요 Q, F 함수의 위치를 보면은 이쯤 오다가 여기를 중간에 하나 걸쳤다가 여기 똑같죠? 어쨌든 여기가 0이 되니까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센 부분이 와서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딱 걸쳤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이제 근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요걸 찾아야 돼요, 요거를. 저걸 찾으려면 여기에다가 이제 F 함수에다가 별을 집어넣어서 F 별이 0이다. 이렇게 찾으려면 이제 A, B가 결정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당연히 기울기가 0이다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F 프라임 T를 조사를 합니다. 함수가 나뉘는데 2를 기준으로 나뉘죠. T가 0에서 2까지는 P 프라임 T. 요거는 이제 V. 여기 프라임으로 들어갔어. V T에다가 얘를 미분한 거 얘 T 빼기 2라고 하는 요놈 미분한 거야. 플러스 함수가 가다가 T가 2보다 클 때는 2배 T 빼기 2가 되고 여기에서 얘가 0이 되는 애를 찾아주면 돼요. 요거는 이제 VT라는 함수는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대로 속도로 T 제곱 빼기 6T 빼기 8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얘를 0으로 만들어내는 애는 계산을 하시면 6이 나옵니다. 6이 나와요. 그래서 F6이 0이다. 이걸 이용하면 이제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진짜. 순수하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냥 계산이에요.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함수를 이제 이렇게 잡아가는 작업인데, 문제가 이제 여기는 선택형 함수 있잖아. 함수의 선택형. 이 문제를 여기다 넣어갖고 난이도를 상당히 올려놨어요. 자, 뭐 이 정도 해서 나머지 계산해 보세요.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맞춘 사람. 20번은 조금 괜찮네. 20번을 자, 여기 함수가 fx가 주어져 있죠. 이거 빠르게 그림을 그리면 그러니까 1과 5에서 fx가 a가 결정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에서 접선을 만든대. 4에서 접선을 만들면 우리가 3차 함수에다가 이렇게 접선이 지나가고 여기가 4야. 그럼 이 점을 찾아낼 수 있거든. 제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근각계수와의 관계죠. 그래서 여기 4, 그다음에 여기 알파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근의 합 어디서 9라고 돼 있지. 그럼 1에서 이 알파가 1이 나왔고 이게 4에서의 접선이 1을 통과해요. 이렇게 여기가 4고 이 점을 딱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 점은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로 그냥 한 번에 잡아버리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y는 fx라고 하는 데랑 그다음에 y는 fx 빼기 gx. 이 함수는 그냥 식을 만드는 건 어렵진 않죠. 그냥 이미 만난 점이 1과 4인 걸 알고 있으니까 x 빼기 1에 x 빼기 4의 제곱으로 식을 그냥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함수의 최소값이 같대요. 두 함수의 최소값이. 그럼 fx의 최소값과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구간이 제한이 돼 있어. 0을 집어넣게 되면 뭐 한 이쯤 되겠죠. 이것도 이제 3차 함수 비율을 쓰면 이게 0이라고 하는 애가 이 곡선에서 요 극소보다는 내려오지는 않아. 뭐 한 이쯤 이렇게 걸립니다. 0이 요쯤 걸리고 요 값이 중요한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f 빼기 g의 값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f에서 g를 빼니까 여기는 음수로 가다가 f 빼기 g가 0이 됐다가 f 빼기 g가 적당하게 좀 양수가 됐다가 다시 여기서 0이 됐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음수가 최소값이 돼요.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되니까 0을 집어넣으면은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최소값이 여기에서의 최소값 마이너스 16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f의 최소값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된 거의 최소값이니까 여기 4에서 최소값이 돼. 그래서 x는 여기서 4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6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뭐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다 해결이 돼요. 뭘 구하는 거죠? f1 값을 구하시오.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여기 f4를 fx가 식이 나와 있어. x 제곱에 15x 더하기 a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 a 빼기 20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이제 4로 나오게 되고 4로 나오면은 f1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1번도 계산이 너무 21번 맞은 사람 생각보다 많이 맞췄네. 계산을 잘하네. 해설을 내가 참고를 했는데 해설에서는 닮음으로 풀었어요. 근데 닮음으로 안 풀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해설에 대한 닮음도 공부는 해놓으세요. 도형에서 되게 중요한 닮음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으시고, 자, 일단 기본적인 것만 좀 잡고 가볼게. A, B, C, D 직사각형이고 기울기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자, 이 좌표에 대한 세팅이 먼저인데
요거 어쨌든 이건 다 곡선 위에 있는 점이고 얘도 곡선 위에 있는 점이고 y는 ax 더하기 k 그 다음에 y는 요거 a의 x 뭐 대칭성을 이용해서도 풀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밑이 같은 애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건 뭐 평행이동에서 좀 올라간 거지만 이제 위치 같은 애를 먼저 여기다가 그려놓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 거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대칭성으로도 갈 수는 있지만 해봤는데 그놈이에요. 혹시 대칭성으로 푼 사람 있어? 금방 나오니? 내가 이 계산을 잘 그치 그것도 좀 많아 계산이. 그래서 사실 수능이면 대칭성으로 가줘야 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나도 중간에 그냥 뭐야 하고 그냥 때려치고는 다른 걸로 그냥 넘어갔어. 계산이 많아 끝까지 가지 못했는데 자 하여튼 뭐 그렇게 답을 낸 사람은 잘한 거고 자 최초의 이제 세팅은 알고 있는 점을 가는 게 제일 좋죠. 여기 C가 제일 편합니다. 1,0 여기가 제일 이제 세팅하기 편한 점이고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 돼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렵진 않지. x 빼기 1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요 D에 대한 이제 좌표를 세팅을 하는 게 또 괜찮은데 이건 이제 삼각형으로 항상 좌표 잡을 때는 삼각형을 우선적으로 가면 좋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이제 좌표를 B를 먼저 이렇게 잡아도 또 괜찮아. 어차피 이것도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근데 이렇게 삼각형을 잡아서 평균 변화율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t 같은 거로 하면 여기 2분의 1 t인데 좀 귀찮으니까 여기를 2t의 t로 길이 요소를 잡고 갑니다. 그래서 d에 대한 좌표를 1 더하기 2t의 t로 잡아요. 근데 이 d라고 하는 애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또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t라고 하는 애는 곡선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로그 a의 1 더하기 2t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서 문자가 a도 있고 t도 있고 k가 있어서 이게 식을 3개를 이제 연립을 해줘야 되는 상황 같아 보여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a라고 하는 점도 어느 정도는 좌표가 나오지. 여긴 0,0을 집어넣으면 k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b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세팅한 것처럼 똑같이 이 길이가 같으니까 b라고 하는 점도 얘를 기준으로 해서 2t 이쪽으로 마이너스 2t만큼 오고 t만큼 내려오면 돼. k 더하기 1 빼기 t. 이 놈도 이제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 곡선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에 있는 다시 쓸게. k 더하기 1 빼기 t가 이 놈을 곡선 위에다 집어넣어. a의 마이너스 2t 더하기 k가 돼요. k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래도 다행인 게 t랑 이제 a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오게 돼. 요놈하고 요놈은 연립을 해서 어디 갔어? 이쪽으로 넘기면 a의 t라고 하는 데는 1 더하기 2t니까 요거는 풀려요. 대충 여기 제곱해서 여기 대충 제곱해갖고 정리를 하시면 돼. 이거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걸 풀어내시면 t가 어디지? 풀어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t가 나오면은 이제 a도 구해진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t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길이는 알고 있는 거죠.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이 높이를 하나 구해야 돼. 근데 얘를 구하는 게 조금 낫죠.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죠.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시면은 나와요. 그리고 이 t가 나오게 되면 하여튼 집어넣어갖고 k 값도 또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관계식이 그러면은 하나가 더 필요한데 관계식 하나를 더 잡아야 되는구나. 관계식이 이걸로 부족하죠. 여기서는 k가 소거가 돼갖고 k를 구할 수가 없는데 요거는 그냥 선택을 좀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직선을 잡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나왔으니까 요걸 잡아도 되고 요걸 잡아도 돼요. 요걸 잡아볼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울기를 잡습니다. 1 빼기 2t 0 빼기 k 더하기 1 빼기 t가 마이너스 2. 그럼 t와 어쨌든 k의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t를 구하면 k도 나와요. 그럼 다 나온 거야, 그렇죠? 계산이 좀 있어갖고 하여튼 근데 유평에서도 너희들 뭐 느껴봤지만 계산은 요 정도는 너희들은 하셔야 돼. 나는 귀찮아서 안 해도 되는데 니들은 해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맞춘 사람 미적분. 와, 그냥 여기 또 계산이 아니라 계산이 그냥 막 해설을 봤더니 되게 뜬금없는 식으로 갔는데 그냥 뭐 일단 봅시다. 28번. 아우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연속 함수 gx가 나와요. 자, 0과 2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x가 fx에 2x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한직선 위에 존재한다. 그럼 이거 평균 변화일로 잡아줘야지. 평균 변화일로 0,0과 그 다음에 2, t, 이거 t, gt 그 다음에 t 플러스 2, g의 t 플러스 2 평균 변화일로 가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t분의 gt라고 하는 애가 t 플러스 2분의 g의 t가 돼요. t 플러스 2. 근데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G'5야. G'5면 이게 지금 두 칸씩 같잖아. 그럼 요거 이해돼요? 요거 T 플러스 4분의 G의 T 플러스 4. 별거 없지? 그냥 여기 요렇게 해서 두 칸 관계가 여기서도 두 칸 관계고 또 두 칸 관계가 계속 무한히 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애가 요 놈하고 요 놈의 관계에 있어서 얘를 미분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값들을 다 찾아내는 거야. 근데 미분을 할 때 이제 4칸짜리 해서 이게 목셈 미분을 하면은 좀 귀찮아지니까 그냥 곱의 미분을 하는 게 그냥 안정적일 것 같아요. 나는 곱의 미분을 해서 gt에다가 g에 t 더하기 4를 곱하고 t에다가 g에 t 더하기 4를 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기 미분한 거에다 t를 1을 집어넣으면 g'5를 구할 수 있는 거니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t 플러스 4를 하고 g의 t 그 다음에 g의 t 플러스 4에다가 t g'의 t 플러스 4.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1 집어넣어서 여기가 5 이건 1 여기 5 여기 1 여기 5 1 그러면 G'1도 구해야 되고 G1도 구해야 되고 G의 5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요 값만 이제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함수가 어쨌든 이렇게 3차 함수랑 엮여 있는데 자, 이게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그 밑에 나도 이게 요즘에 그냥 글씨가 잘 안 보여갖고 G에 2가 0이라는 거를 한참 있다가 봤거든. 이게 박스 밑에 있으니까 이게 조건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G2가 0인 걸 나중에 눈치를 챘어요. 자, G2가 0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가 연속 함수가 돼야 되니 여기다가 리미트를 t를 0을 걸어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성립을 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 안에서 그냥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t에 0 되면은 얘는 2분의 g에 2가 돼. 근데 여기 뭐 밑에는 분모가 0은 아니니 이거 자체가 0이 돼요. 그러니까 뭐 요거를 조금만 뭐 이제 표현을 뭐 바꾸면은 t가 0으로 가는 거랑 t가 2로 가는 걸로 다시 바꿔도 상관은 없는 거고 어차피 연속이니까 뭐 그냥 이거는 이제 풀고 싶은 대로 푸시면 돼.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다가 뭐 집어넣고 2분의 G2가 되니까 일단 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t에다가 또 2를 또 집어넣어. 그러면은 x분의 t분의 gt 이렇게 되면은 2분의 아니지. 이거 또 쓴 걸 왜 또 썼지? 얘가
얘가 이게 어쨌든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긴 하구나. 이거랑 이거랑 같아져야 되니까 얘가 2분의 이렇게 되니까 0이 돼요. 자, 뭐 G2는 0이었고 G2가 0이면 일단 여기서 F2가 0이잖아. F2가 0.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0, G0이 0인데 급이 다르지. 이게 0이 나왔어. 얘 0분의 0꼴에서 0이 나왔으니까 이 GT라고 하는 애는 T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0이 나왔으니까 T가 하나만 없어지면 그냥 숫자로 나올 테니 그래서 그 0이라고 하는 게 F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F 함수가 그냥 가볍게 됩니다. 얘를 인수를 두 개를 갖고 있고 여기 2라고 하는 인수를 하나를 더 가져요. 나머지 이제 계산이야. 얘가 있으니 gx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다가 뭐 g의 5를 구하려면은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1분의 g 1이 5분의 g 5가 되니까 g5는 5배의 g1이 되고 g1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고 g'1도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뭔가 엄청난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게 있긴 있어. 뭐 어차피 이런 함수 자체로 뭔가 예쁜 걸 만들어내긴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됐고. 자, 29번은 그래도 우리 그 이제 추석 때 했던 이제 그 영역이지. 그 면적만큼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런 방정식 문제가 하여튼 옛날부터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29번 그래서 맞춘 사람. 왜 이거 그래도 그 추석 때 특강으로 좀 했는데 어려웠나? 자,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겠죠? 자, 상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fx가 A 힌트만 줄게. 사인의 n분의 파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k까지 절대값 ft dt가 0에서 k에 ft dt 더하기 12예요. 자, 첫 번째 관찰해야 되는 거는 함수는 다른데 구간이 같아. 구간이 같으면 우리는 이거를 합쳐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합쳐요. 뭐 이런 게 다 교육 과정이야. 이게 구간이 같으면 함수를 합쳐서 할 수 있다. 이게 12가 나오면 되는데, 자, 요거 뭐 나누는 건 별거 없잖아. f 함수가 양수가 되면은 fx를 하자면 fx가 양수면 0이 되고요. fx가 음수가 되면은 마이너스 2배 fx로 되네. 자, 그러면 이제 사인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a라고 하는 애가 양수일지 음수일지가 상당히 중요해서요. 그치? 저놈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시작하는 게 달라지거든. 양수계 음수계. 수능이면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랬어요? 당연히 음수로 가야 돼. 이 양수 음수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면 이거 음수 먼저 작업해요. 자, 음수로 그래서 작업을 합니다. 주기는 어떻게 되니? n분의 파이분의 1분의 2파이면은 2n이 주기네. 그럼 n, 2n, 3n, 4n 이렇게 하고 대충 이런 정도로 fx가 그려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양수는 0이 되고 음수는 마이너스 2배 해줍니다. 마이너스 2배. 자, 얘가 이제 fx인데 얘를 적분해야 돼요. 얘를 적분을 해서 라지 fx 요 형태, 어쨌든 요 형태에 대해서 함수를 지금 노란색 함수가 요 놈이야. 노란색 함수가 요 놈을 적분했을 때 12가 나와야 되고 0에서 k까지를 가는데 또 뭐야? 모든 자연수 k의 개수가 4 같은데. 자, 일단은 얘를 적분을 해봅시다. 적분하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여기다가 뭐 이 함수를 뭐 하나를 세팅을 해도 되고, 그냥 여기서 보죠. 그냥 0집어넣으면 k에 0집어넣으면 0이니까 0,0을 시작을 해요. 자, 여기에서 면적만큼 올라가는데 우리 뭐 요 정도는 기억하기로 했었습니다. 사인 함수가 요 반쪽 기준으로 사인의 ax가 되면 요 반쪽의 면적이 a분의 1이에요. 요만큼이.
그럼 이 전체 요만큼은 a분의 2가 되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n분의 파이로 들어갔으니까 파이분의 n이 반쪽, 여기가 파이분의 n이 반쪽인데 이 앞에 a도 곱해져 있지. 그럼 이렇게 되고 파이분의 an이고 요만큼이 2배. 그러면은 여기 곱하기 2가 되고 또 한 쪽에 또 2배가 됐으니까 4배의 파이분의 an이라는 요 면적을 갖게 되고, 면적만큼이 이제 함수값으로 올라가는 거지. 근데 뭐 이상하긴 한데 뭐 어쨌든 이렇게 올립시다.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12를 이제 걸었을 때 12를 걸었을 때 이게 여러 개, 그 12가 이런데 걸리면은 그걸 만족하는 K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만족하는 K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걸려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정수죠. 자연수 K, 자연수 K가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4개가 들어가는 이 경계를 생각하면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확실하면 이렇게 어쨌든 양수 부분이 상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함수만 뭐 적당하게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양수로 된 부분에서 4개가 떠야 돼. 그러면 뭐 여기 끝점 기준으로 1개, 2개는 확보가 되고, 여기서 4개를 만들려면은 등간격으로 뭐 이렇게 넣으면 되죠. 자연수니까 이렇게 4개의 합이 42가 됩니다. 합이 42. 그냥 등차 수열에 대한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이게 여기 10, 11, 9, 12 요거 2개씩 합쳐서 21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이 숫자가 9, 10, 11, 12를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 여기랑 여기 딱 맞아 떨어지지. 그래서 n이 3이 돼요. 그래서 12가 이렇게 걸칩니다. 그래서 여기가 9가 되고 여기가 12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높이 올라간 거, 높이만 여기가 12니까 이런 게 좀 뭐지? 이상한데? 12만큼 올라간 게 한 번, 두 번, 뭔가 좀 이상한데? 뭐지? 한 번, 잠깐만, n이 3이라 그랬지? 그러면 이게 4 곱하기 파이분의 a 3인데 이게 한 번 올라가고 2번 올라갔으니까 2배 하면 되죠. 그리고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갖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이렇게 나오겠네.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해보세요.